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홍마오입니다. 네, 저는 코로나로 세상이 멈췄던 바로 그 시기에 만 21살에 배낭을 메고 세상을 여행을 했고요. 현재는 이집트 다합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작가로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세계 여행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다합에서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또 다합 최초 한인 투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4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서 여러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스쿠버 다이브 마스터로서 홍해바다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삶을 만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브레이크인데요. 저에게 브레이크는 방황을 위한 방황입니다. 이 목적성 없이 떠도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만 21살에 저는 지금과 같은 삶을 딱히 꿈꾸지는 않았어요. 대학 입시를 빼고는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크게 열망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브레이크를 통해 지금과 같은 삶으로 도약을 했고요. 이 21살부터 25살까지 총 4년간의 방황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대학교 생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그 강의실 맨 뒤편에서 이제 꾸벅꾸벅 조는 그런 야망 없는 대학생이었어요. 그 열정 없는 대학생에게 어느 날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이 닥쳐버립니다. 이 코로나 때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개편이 됐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전공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열정, 그 작은 열정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되게 신기한 상황을 목격을 하는데요.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눈빛을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온라인 강의로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노트북을 켜서 스스로 마이크를 켜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알아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찾아서 자신의 스펙을 척척척 알아서 쌓아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그 친구들과는 다르게 명확한 진로도 없었고요. 또 학교 선배님들의 삶이 딱히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삶이 이 사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안겨주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휴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1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방황을 해본 적이 있을까? 돌아보니 제 삶에서는 방황이 허락되는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나 바빴던 거예요. 중학생 때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고등학생이 돼서는 정말 피 튀기는 그 입시 전쟁을 다들 치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나 혼자 텅 하고 버려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수만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짜증나는 요구가 바로 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잘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일 혹은 취미조차 이 발견할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취미를 찾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되게 짜증이 났었고 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험을 찾아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수중에 2천만 원을 들고 가난한 세계 일주를 시작했어요. 이 시기는 코로나 시기로 전 세계의 국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세계 일주가 불가능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국경이 열리는 나라들을 순차적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전례 없는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만나게 된 정말 많은 여행자들이 제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도착을 했던 곳은 그리스에 있는 산토리니라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토리니 하면은 되게 포카리 스웨트 같은 청량함이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제가 도착했던 산토리니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페리에서 내려서 폭풍우가 치는 것을 바라볼 때 알게 됐어요. 겨울의 산토리니는 비수기라는 거예요. 그냥 비수기가 아니라 여행자들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모든 상인들 그리고 현지인들마저 이 다른 섬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남자의 하나가 비를 맞으면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친구가 바로 이 뉴질랜드 친구 산짓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저처럼 산토리니가 비수기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저는 내가 계획했던 이 산토리니 여행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짜증이 났었는데요. 반대로 산짓은 되게 뉴질랜드 사람 같은 그런 자유로운 말투로 항상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이런 유령성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맑은 산짓과 유령섬에서 한 4일, 5일 정도를 같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산짓과 보냈던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산짓이 저에게 갑자기 노을을 보러 가자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산짓과 저는 한 3시간 정도를 열심히 트레킹을 해서 엄청 높은 절벽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절벽 아래 이제 깔려있는 바다들을 바라보고 그 바다 아래로 아름답게 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바다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절벽까지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산짓은 갑자기 이렇게 팔을 양손으로 피고는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바람을 만끽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은, 50년 뒤에 너는 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 물음에 되게 쉽게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의사를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 그래서 아마 50년 뒤에 나는 아마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환경공학과니까. 그때 산짓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0년 뒤에도 지금 이 세상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여행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시은, 굳이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 그냥 사는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면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들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봐. 그러다 보면은 50년 뒤에 너는 너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 꿈이라는 것이 장래희망 혹은 커리어에 부합하는 되게 딱딱한 명사가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동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갑자기 어린 시절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었다는 그 로망을 떠올려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코끼리가 나오는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도 나이를 먹으면 성인이 되면은 한 번쯤 아프리카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그때 기적적으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됨으로써 갑자기 아프리카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지만 이 시기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남아공부터 모든 아프리카 국경이 닫히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정말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요. 그렇게 알게 된 비밀 정보가 무엇이냐? 이 우간다 봉사단체의 초대장을 받으면은 우간다 여행을 할 수 있는 한 달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간다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에 연락을 남겼고요.
그렇게 답장을 받은 하나의 단체에서 초대장을 받아 한 달짜리 우간다 교육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우간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수도인 캄팔라 정도만 떠올리시는데요. 여행을 조금 더 해보신 분들이라면 진자 시티라는 곳을 아세요. 근데 그 진자 시티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열심히 달리면은 어떤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은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하늘에는 바나나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땅에는 막 망고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은 쓰레기를 그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은 그런 공을 차면서 축구놀이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속에 정말 그 아프리카에 부합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고아원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 낮에는 학교로 출근을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 만났던 친구는 24살의 리디아라는 친구였어요. 리디아라는 친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퇴근을 하는 그 무료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리디아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결혼이 너무 하기 싫어. 왜냐면은 우간다에 여자 애기들 사는 거를 봐. 걔네는 나이가 좀만 차면은 바로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 그리고 평생 동안 가사노동을 하다 죽는 거야. 아니면은 청소년기에 임신을 해서 이렇게 열악한 데서 아기를 낳다가 그냥 죽어버려. 나는 이런 문제를 내 손으로 직접 바꿀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남아서 학교를 짓고 있어. 리디아는 마을에서 되게 거의 유일한 부잣집 딸내미였어요. 그리고 유일한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온 리디아는 수도인 캄팔라로 넘어가서 취직을 하는 대신에 이 마을에 남아서 학교를 짓는 일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디아와 지냈던 한 달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느 날 리디아와 제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바나나 나무 숲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초코볼 같이 생긴 그런 아가들이 맨발을 하고 막 옷은 찢어진 채로 근데 너무 해맑은 얼굴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막 리디아에게 안겼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올리고 또 무릎을 꿇은 채로 티처 리디아 오리오티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리디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게 그때 그 장면은 상당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꿈이 그리고 그 꿈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리디아의 꿈을 보고 이 사실이 되게 제 세상에서 확실해졌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세상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리디아같이 학교 짓는 일을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구나. 그리고 리디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 저는 이집트 다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여행자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다이빙이에요. 이때 저도 다이빙 자격증이 따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격증 수업 첫째 날 전까지도 저는 제가 물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수업 첫째 날에 바다에 나가서 패닉에 온 저는 비공학이 터져버리는 그런 사고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들이 5일 정도면 딸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무려 30일에 걸쳐서 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못하는 거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다이브 마스터라는 보조 강사 자격증에 도전을 하며
무려 다합에서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다이빙 샵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직업군 사람들을 제 커스터머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에서 22 정도였어요. 22살의 인생 바운더리에서는 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집트 다합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유튜버도 있었고요. 혹은 영화 감독, 디자이너, 디지털 노마드, 금융업계 종사자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제 직업에 관련된 저의 가치관이 되게 많이 변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직업이라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이 나의 모습과 나의 자기소개서 스펙을 예쁜 모양으로 갈라서 그 직업이라는 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나라는 모양이 있으면은 내 모양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내 맘대로 골라도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나의 그냥 직업으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일로 보이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시도해보고 저것을 시도해보기 위해서는 나라는 모양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인도 자이살메르라는 사막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도 자이살메르에서는 되게 특이한 여행 작가를 만나게 됐어요. 이 여행 작가는 항상 커다란 보자기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 커다란 보자기에 시티에서 산 문구류들을 가득 담아서 낙타를 타고 3시간 정도를 가야만 나오는 그 문명과 떨어진 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문구류를 나눠주는 일을 무려 한 달 동안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 여행 작가님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 아이들에게 문구류를 나눠주는 일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저희는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그냥 사막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모닥불을 피우고 누군가는 별을 보고 또 누군가는 맥주를 막 마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여행자가 이 여행작가 A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가라는 일은 좀 너무 어려워 보여. 왜냐면 엄청난 권위가 필요할 것 같아. 남들보다 경험도 많아야 될 것 같고 통찰력도 깊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깨달은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때 이 여행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을 쓰는 데는 아무런 권위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 그것만이 나의 글을 만들고 나의 책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 그건 나에게 사랑이야. 내가 이 문구류들을 싸서 사막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주고받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온기 그리고 애정, 이런 것들이 나의 글이 되고 나의 시선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제 배낭에 있던 일기장을 떠올렸어요. 3년 동안 나의 길을 찾아가면서 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나의 모양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나를 스쳐갔던 수많은 여행자들의 삶, 그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일기장이 혹시 나만의 시선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한국에서 열심히 3개월 동안 책을 쓰고 어느샌가 돌아보니 저는 여행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 다합에서 많은 여행자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또 버스킹도 하고 책도 쓰고 기타도 치고 수영도 하는 그런 재미난 삶을 보내고 있고요. 돌아보니까 이 첫 번째 떠났던 세계 여행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 삶에 많은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딱 그만큼씩 넓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만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고요.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머리로 아는 것만을 간절히 열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저는 비효율적으로 살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삶에서 잠시 동안은 한번 비효율적으로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도 해보고 또 길도 잃어보고요. 돈도 날려보고 시간도 허투루 써보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내 손아귀에 무언가 잡히는 날. 이 사람 너무 멋있다.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혹은 이거 되게 돈 안 되는 거 아는데 뭔가 너무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나만의 열망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방황의 종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요즘 저희 되게 사회가 팍팍하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고 또 불안하게 생각하면 끝없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정말 짧잖아요. 인생 짧은데 또 젊음은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찰나에 불과하는 이 젊음의 순간에 여러분 잠시 동안이라도 한번 불태우며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에 나오는 문장 소개시켜드린 후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과 파상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